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나오지 않고 국감장에 있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더 위험해졌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듭니까?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000여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의 충돌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군사 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GDP까지 언급하며 신 장관에게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비 대비 북한의 총생산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비가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6위인 것도 맞죠? 네. 거기다가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죠? 네.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런데도 계속 제압,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본인 출신이셔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균형 감각을 좀 가지시라.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공고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예, 서적 변호사님, 신원식 장관은 존중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방비는 훨씬 더 북한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핵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명색이게 제1야당의 대표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 신뢰를 보자고요. 미국의 군사비가 얼마입니까? 2등부터 9등까지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비 세계 1위죠. 근데 미국이 베트남한테 왜 졌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도망쳐 졌습니까? 전쟁이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쟁은요, 이스라엘은 이게 왜 4차에 걸쳐 중동의 아랍국을 다 이겼습니까? 이거는요, 전쟁은 결국에 돈이나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에게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 전투력, 군대 사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북한보다 우리가 군사비 지출 많으면 전쟁 남아게 바로 이긴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북한에게 게임 체인저,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이 있는 국가와 핵이 없는 국가는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비용 많이 나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이래가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제1야당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제대로 좀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하마스의 이 무기 중에 북한산 무기가 10%, 이란의 무기가 10% 저렇게 북한산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전 세계에 무기를 대주고 전 세계 위협에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 평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평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돼 왔고 북한의 도발이 적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입니까?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신원식 장관은 매국노 이완용 후계자 되려고 하나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매국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우리 남북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발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보상을 받은 적도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수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평화 종전 프레임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정말 지금 나오다시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도 저렇게 폭파해도 아무런 우리 비용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염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끝까지 나쁜 평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저러한 결과들이 문재인 정부의 패망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전쟁과 평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가족이 죽는 문제. 지금 장사정포,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RPG-7이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에 가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방사정표가 아무리 삼축체제가 있더라도 방사정표 다 못 막아냅니다. 전쟁이 불바다되고 또 핵의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한 국방을 내세우는 신은식 장관의 얘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서로 교류와 평화를 같이 하는 대화도 필요하다. 대화를 필요하는데 완전히 대화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놓고 벽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예, 이민찬 부대변인. 저는 남북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자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그 어떤 남북관계도 개선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9.19 군사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합니까? 북한은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미 깨진 조약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키고 합의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인지 민주당도 조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